임기 시작될 때부터 그 홍만표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네. 진경준 게이트 등 각종 게이트가 연속으로 그냥 쫙 이어져 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그게 검찰 개혁과 다들 관계가 돼 있는 거였어요. 검찰 개혁 쪽으로 어쨌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멀쩡한 거를 개혁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검찰이 잘못된 점,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그게 표면으로 나오는 게 그런 게이트였습니다. 일단 그 게이트를 파고들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또 개혁 과제들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역시 또 우리의 참 명불허전 우병우가 있잖아요. 예. 우가부시라고 표현해요. 예, 우가부. 최근에 제가 우병언이라고 그랬는데 하도 도망가가지고 이제 우병우까지 미치게 되니까 결국은 청와대 내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최순실과의 그 연관 뭐 저만 아는 건데 뭐 그걸 또 대정부 질의에서 얘기해서 이제 게이트로 다시 이렇게 끌고 오고 1년 내내 게이트만 처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정말 네. 많은 게이트들이. 네. 청문회가 지금 한창인데 네. 그 청문회에서 김기춘 실장이 우리가 봤을 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직접 한번 보셨어요? 그날 마침 법사위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직접 보죠. 뭐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박영선 의원이 묻더라고요. 그 정윤회 문건을 뭐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갖다 주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이냐 그래서 그건 구라다. 구라다. 그리고 또 우리 뭐 SNS 친구분들이 또 물어요. 그래서 구라임 뭐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너무 빤한 거 가지고 그러시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그 당시 정천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그 정윤회 문건을 한번 이런 게 돌아다니니까 조사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지금 청문회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자기가 자꾸 날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걸 좀 알아봐라 하다가 저기 나온 거죠. 근데 정윤회 문건을 직접 소문도 수사하고 정윤회 문건도 만들어주고 했으니까 그때 제대로 청와대가 이게 감사가 잘 돌아가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그때 바로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물론이죠. 지금 박근혜 권한정직께서 권한정직께서 뭐 자기는 주위에 저런 사람들 둔 게 잘못이지 저 사람들한테 지시한 것도 없고 저런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난 그 얘기가 너무나 참 가증스러운 게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2014년 그때 정윤회 문건이 문제가 됐을 때 자기가 그럼 한번 들여다봤어야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3인방이 어떻게 하고 있고 정윤회가 어떻게 하고 있고 최순실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가 들여다보면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분이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거의 이 사람들은 내 지시에 따라서 일만 하는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인데 주위에서 뭐라 그런다고 자르면 누가 날 위해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대면 보고 필요하세요, 여러분? 호호호. 굳이 필요하나요? 예.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에서인지 모르지만 없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과 저 사람 관계없는 사람을 엮어가지고 서로 트러블을 일으키고 일신영달을 꾀하는 그런 놈은 국기문란사범이니까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문건이 빠지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그 권한정직께서 하셨다고. 권한정직께서.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장 잘 아실 분이 그때는 전혀 쌩을 까시다가 지금 이게 다 까지니까 지금 와서는 나는 지시한 것도 없고 몰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벗으셨고, 예. 예. 그리고 자전거를 그렇게 타셨다는데 네. 자전거를 왜 타신 거예요? 아니 이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게 2014년 4월 15일 날 유파이어드 되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 날부터 제가 출근을 못했어요. 그걸 어떤 분들은 그때 세월호를 뭐
침몰시키기 위해서 날 잘랐다 이런 음모를 말씀하시는데 그거까지는 그건 너무 나은 거고. 근데 제가 나갈 때 같이 근무하던 부하 직원들한테도 일단 너 아프다고 하면서 며칠 나오지 말고 몰래 짐 싸서 도망가라고 했어. 아주 모멸적인 방법으로. 예.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갑자기 아파. 제가 공직생활 20 몇 년,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제 못 나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은 변호사나 할까, 원래 하던 변호사나 할까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5월 말쯤에 문건이 지금 이 정윤회 문건을 포함해가지고 거의 몇 박스가 나갔다 이거예요. 기자한테.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래.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다가 그거 회수해라. 우리 방에서 만든 문건들은 되게 누가 잘한다는 미담 사례는 전혀 없고 누가 이상하다, 누가 뭐 희한하다,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전문이죠? 네네. 전혀 권한정직계 도움이 안 된다. 빨리 회수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직접 안 하고 누굴 통해서 했는데 그 친구한테 그 조홍천이가 한 얘기니 아니다. 그걸 불어라. 그래서 그거 얘기 안 하면 회수 못 한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쪽 책임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 불이 났어. 그러면 일단 소방서는 가가지고 불을 끄고 그 이후에 감식을 통해서 이게 누전인지 방화인지 뭔지 감식을 하면 될 건데 아니 그게 지금 누가 불을 낸 건지 누가 신고한 건지 안 밝히면 소방차가 출동 못한다.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그때 막 따졌습니다. 결국 근데 그걸 회수를 안 했어요. 그거를 정호성 비서관한테 얘기를 해줬고 그 얘기를 전달한 친구가 지금 저희 방에 보좌관으로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잘렸어요. 예. 자, 말이 좀 돌아갔는데 보세요. 저는 잘려 나왔어요. 근데 저희 방 문건이 뭐 수백 건이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변호사를 하겠습니까? 해봐야 언젠가는 이게 터질 건데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저 혼자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등산하는 거 아니면 자전거 타는 건데 등산은 아무리 가면은 해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복면을 할 수 있는 자전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예. 드셨군요. 그래서 하루에 100km, 150km씩 정말 엉덩이 엄청 아픕니다. 근데 허벅지는 터지고요. 어쨌든 고난정지 덕분에 제가 하체는 엄청 강해졌어요. 예. 자전거 많이 타세요. 예, 부부관계가 좋아지겠네요. 그래도 네. 뭐, 뜻밖의 횡재 이런 거네요. 부부관계? 아, 가만 있어봐. 지금 19금 얘기해도 돼요? 네, 뭐 우리 그런 방송이에요.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안 타본 사람인데 자전거 오래 타면요 득허 실부합니다. 허벅지를 얻고 불알을 잃어요. 전립선이 눌려가지고 전립선이 눌려서 부부관계에는 젬병입니다. 경험담이신가요? 아 물론입니다. 그 어쩐지 의원실 근데 이게 정치인에게는 최고예요. 의원실에 소팔메토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놔주세요. 네, 오늘 유행어 하나 건졌네요. 득허실부. 예. 하여튼 그렇게 인내의 시간 거치고 이제 횟집을 하면서 다시 등장하셨잖아요. 네. 정윤회 집? 아, 그걸로 하려고 그랬죠. 십상스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안가 옆 동네 바로 예, 예. 얼마- 그렇죠. 150m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저희도 가서 많이 술도 얻어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입 제안이 더민주에서 갔고 입당했고 뒤늦게 남양주 쪽에 뛰어들어서 공천을 받고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할 수 있는 네. 기간이 그렇죠. 그래서 다들 어려울 거라 했는데 살아 돌아오셨고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유독 고마운 분이 한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누구 네, 뭐 가장동 감사하고 아내분은 싶은 당연히 고마울 거고 사실 별주장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는데 사모님이 엄청 미인이세요. 예. 그리고
저를 너무 좋아해. 이 작가 이 왔다 얘기를 그러면- 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 작가 왔다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장모님 술 너무 많이 드셔요. 네. 그래서 내가 좋은가? 내가 이렇게. 근데 취하면 옆에서 막 때려요. 근데 사모님은 당연할 테고 또 정말 고맙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이 한 분 정도 날 것 같은 어떤 분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우선은 최재성 의원. 최재성 의원 정말 고맙죠. 여기 마포을도 역시 손혜원 의원 오시면서 정청래 의원이 전폭적으로 도와줬지만 우리 최재성 의원은 자기 선거할 때도 목이 쉰 적이 없는데 완전히 목이 갔어요. 예. 너무너무 자기 선거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게 지역의 평입니다. 또 자기 지역구를 비우고 저보고 오라고 그랬고요. 뭐 비우고 그거는 뭐 그런데 어쨌든 너무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걸 선거 기간 내내 지켜보면서 야, 대개 보면은 국회의원 뭐 무슨 기소가 된다거나 무슨 스캔들이 생긴다거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국회의원 하려 그러면은 그거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하는 게 이때까지 통례였는데 네. 이분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만두고 또 자기 지역구에 온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목이 쉬어가면서 모든 걸 바쳐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그거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전 대표 사실은 그분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 파란 옷을 입지를 못하는데 우리 가게로 찾아오셔가지고 깜빵에 있는 파란 옷은 입을 수 있어서 숫자가 있는. 아니 근데 깜빵에 파란 옷은 개털이 입는 거고 범털은 녹색이에요. 녹색. 예, 예. 문 대표가 고맙다는 얘기 하다가 중단됐어요. 하세요 아이씨. 계속. 예. 그때는 되게 원망스럽습니다. 장사 열심히 하는데 오셔가지고 자꾸 방해를 해서 원망스러웠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사실 그 별주부장을 한 게 하나는 이제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와이프 꼬셔가지고 한 거거든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확정적으로 없다. 그런데 자전거만 3년을 더 탈라니 이건 뭐 전립선에 예, 전립선 안 걸릴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자영업밖에 없고 또 청와대 비서관 하던 놈이 갑자기 소주집을 한다 그러면 저 새끼 왜 저럴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정지 그분한테 엿먹으라 그 자체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름을 정윤회 집으로 짓고 뭐 십상스시라고 짓고 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정계는 애초에 생각도 안 했는데 작년도 10월 달에 저 1심에서 무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민주당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자꾸 오고 결국은 문 대표께서 오시고 했는데 뭐 진정성을 느끼고 이제 결국은 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입당을 하지 않았더라면 역시 별주부장에서 열심히 치고 있을 건데요. 그것도 뭐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나 오늘 같은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크게 보면은 지금 광화문에 달려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결국은 문 대표께서 약속은 했습니다. 당신이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일 그건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우린 그런 거 바라고 당신 입당을 원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우리 당에 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컬러 그대로 의정활동하는 모습 그런 게 그 자체가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들어갔던 건데 결국은 어떻게 됐든 제가 9월 20일 날 대정부 질의에서 최순실 문제를 최초로 거론하고 한겨레 JTBC 등과 합작해가지고 쭉 이어갔던 게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가지고 우연찮게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된 게 문 대표께서 저희 가게 오셔가지고 소주 드신 거 아닌가. 예, 예. 자, 고마운 분, 최재성 의원, 문재인 전 대표 얘기해줬고, 선거 결과가 박빙이었죠? 네, 249표요. 249표. 이제 안 나왔으면 떨어졌을 것 같고. 예. 그건 맞아요. 예,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줬겠지. 예, 너무 급해가지고, 예. 급해가지고 선거 직전에 우리 최재성 의원이 아마 섭외를 예, 예, 해서 예, 예. 이의제이 나갔어요. 예.
우리 오창석 평당원도 좀 그때 도움을 받지 않았나요? 저도 한 2만 표 차이로 네, 그렇죠. 200이랑 조금 차이 많이 나지만.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박빙의 승부에서 이긴 것하고 지금 지역의 평판은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요, 서울하고 수도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 알아보시는 분들 엄청 많아졌지만, 그래도 서울 그냥 다닐 때 알아보시는 분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아마, 출퇴근 시간이 서울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언론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또 빨간 버스 타시든 자리에 딱 앉으면은 일단 새벽에 나가셔야 되니까 눈을 붙이고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기울이기가 힘든 구조 아닌가.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도 많이들 알아주시고 합니다. 예. 갑자기 팜플렛을 왜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혹시 이제 후원 계좌도 꽉 찼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셨네요. 예, 보샵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 모를까봐 제가 한번 들고 왔는데 이게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에요. 예, 주된 모토가 부당한 권력에 맞선 사람입니다. 아예. 권력을 떠나 국민 편에 섰습니다라고. 권력을 떠나 국민 편에 섰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짓거리 하려고 들어온 거지 뭐. 여기 보시면 새누리와 청와대가 두려워하는 조홍천.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최고네요. 이명박 정부의 영포라인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과 맞서다. 아예 이 짓거리 하려고 그냥 이걸 이렇게 쓴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그 정천 의원 당선되고 나서 물론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한테 다 이게 답례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천 의원만 안 줬다는. 저 말고 또 있던데. 또 누구 있었어요? 어쨌거나 저는 몰랐는데 저 추석 때 그때 어디였더라? 헤럴드 경제인가? 예, 맞아요. 썼어요. 기사에. 의원님 뭐 청와대 선물 받았어요? 뭔데? 아니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조홍천만 못 받아. 이제 딱 쓴 거야.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후원금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나만 못 받았는데 저 후원 좀 보태주이소 그랬다고 또 종편에서 황태순하고 하루 종일 씹었어. 근데 나중에 우리 그 진영 장관, 진영 의원 있죠? 나도 못 받았어. 안 줄만 하네. 진영도 안 줄만 하네. 예, 그렇게 됐군요. 근데 진짜 그 청와대가 제일 두려워할 사람. 사실은 이 국정감사에서 처음에 대정부 질문이죠? 국정감사 전에. 국정감사 전 대정부 질문에서 처음 정천 의원이 와서 뭐 최순실 여러 가지 머리핀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그 의혹 제기하면서 스타트가 된 거예요. 사실 최순실 사태가. 그래서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조 의원이.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언론들하고 미리 협조를 했죠. 제가 트리거를 튀기고 짱 나가기로. 머리까지 좋네. 원래 제가 배후 조홍천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됐었는데 네. 좀 그래도 좀 씁쓸할 것 같아요. 어쨌든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네, 네, 박근혜까지. 네. 그래서 어쨌든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공인으로서 쭉 국가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자부할 텐데 한때 청와대에 있었던 그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저렇게 망가져 버리고 저렇게 국민들을 배신했다. 지금은 굉장히 좀 마음이 착잡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 그때 말을 안 듣고 제 입을 다물게 하려고 구속시키려고 했던가. 그러니까 저분은 끝까지 이걸 고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병기 들고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바꾸고 뭐 계속 저 공주놀이하고 그리고 기자 MC. 저 연속극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싶었던 거야. 예. 그러면 왜 당신은 대통령이 되려고 했냐? 난 그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맺은 척을 풀게 해주세요. 아우 감동적이었어. 근데 구라야. 아버지의 후광을 전혀 다 풀어줬죠. 네, 결국에는. 탄핵 때 촛불 집회를 나가기 시기 전에 그때 영입인사들끼리 모였을 때 전 되게 짠했던 게 한때나마 내가 모셨던 그곳
던 그곳을 향해서 내가 촛불을 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3차 때인가 4차 때 처음에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을 하셨는데 촛불 집회 처음 나오셨을 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처음에는 제가 1차 집회 때부터 나간다는, 그때는 상황이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어요. 이 정도, 팩트가 밝혀지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거의 빨가벗겨진 채 광화문 내거리에 내팽겨진 그런 느낌이 들 거다. 저도 정윤의 묵건 사건 때 종편에서 정말 악의적으로 한 달 동안 저를 흔들어 댔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지금 근데 저 고난정직께서는 석 달이 됐잖아.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조류독감이 오건 말건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건 말건 그 아주 그건 단신으로 끝나고 이것만 해요. 네. 석 달 동안 이것만 한다고.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결국은 다 까지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저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알았다 나 그만두마 라고 할 줄 알았어요. 탄핵 들어가는 건 너무 긴 일이고. 스스로 하야하실 거라고. 네네. 팩트로 이 정도 매겼으면 이제는 대선 결정됐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내가 나가라라고 하면서 촛불 드는 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 담화, 2차 담화 하는 거 보고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완전 헐이었고 이 뭐냐? 이 멘탈은 뭐냐 도대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네. 창피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매일 나오고 있는 팩트 중에 그 어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관련해서 신문에 언론에 하나 떴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막 나와. 그리고 패널들이 종편 패널들이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창피해서 막 못 다닐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저 변기 나왔으면 저 하야했죠 저도. 그런데 안 하고 전에. 저러고 계시니까 이거는 그러면 방법이 없다. 이제는 고난 정지를 시키는 수밖에 없다. 저 폐악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난 그래도 국가를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면. 지금 생기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저분이 딱 안 물러나고 저렇게 계시니까 아무것도 정상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 새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황 대행 요새 똥폼 잡는데 완전 지가 된 줄 알아. 당선되셨다고. 그러니까 황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 안 꺼지고 그냥 돌아갈 수 있게 그냥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잠정적으로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면 월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잠정적으로 현상 유지를 언제까지 그 상태로 계속 가야 돼. 지금 경제는 막 쳐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라면 물러나고 새로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기가 물러난 겁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근데 저렇게 역대급으로 계시니까 이건 아니다. 이젠 나도 미안한 거 없다. 이젠 촛불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매주 나가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